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우리 번호로는 12번 프린트. 자,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이렇게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다른 잘못된 것들을 판단해서 헌법의 가치, 국가 최고법의 가치를 지키는 곳이죠. 그래서 헌법을 수호한다. 국가기관의 헌법 위반 여부, 위헌 여부 판단을 통해서 헌법의 원리대로 국가가 굴러가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판결하는 기관입니다. 자, 두 번째 위상은요. 바로 이런 헌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그런 보장기관이라는 거고요. 자, 국민의 기본권, 자유나 평등 이런 게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가기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침해받는다. 이런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그런 권력이나 법을 제한하고 바꾸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슈가 됐던 낙태죄 같은 경우에 태아의 생명권에 반해서 여성의 자유권이 너무 침해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성의 자유권이 아예 없으니까 위헌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부 개정됐습니다. 법이 일부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만든 법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 결과로 국민의 기본권이 좀 더 지켜지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헌법재판관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6년 임기고요. 그 다음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은 다음에 또 나오는 거죠. 헌법재판관은 그러면 자기가 원한다고 될 수 있냐? 이건 추천받는 겁니다. 자, 이 9명은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눠떨어지죠. 우리나라는 3 하면 삼권 분립의 제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국회, 정부, 사법부가 3개로 쪼개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 9명도 3개의 기관이 쪼개서 3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3명,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헌법재판관 자체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한쪽에 어떤 한쪽 국가 권력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대장인 헌법재판소장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가의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식 행사 같은 데서 의전서열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대법원장 다음으로 4위에 해당합니다. 자, 이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국가의전서열 4위다. 그렇지만 이 헌법재판소장의 지위는 총리급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동급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의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법이 바뀌니까. 법이 잘못됐다 이러면 법이 다 바뀌고, 그 법에 모든 국민들이 다 새로 적용을 받으니까 영향력이나 이런 게 엄청 큰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영향력이 큰데 이런 말을 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에 직접적인 강제력은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근데 뭐 강제력이 없어. 여기 괄호 안에 걸 봐야 된다.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자, 헌법 자체로는, 이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좀 추상적인 큰 범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강제력이 없고요. 헌법을 기준으로 법이 잘못됐으면 이 법률을, 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서 바꾸거나 또는 고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을 바꿈으로써 간접적인 그런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 아니라 법률을 바꿈으로써, 가장 우리는 큰 위치에 있는 걸 판단하니까 그 아래 걸 바꿈으로써 간접적으로 돌려서 국가기관들이 따라가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거. 법률에 대해서, 우리 법의 단계를 보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법률이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
근데 그거가 과연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똑같은 원리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첫 번째, 법원 재판 도중인 경우에 법원의 재판 도중에 법률의 위헌 여부, 갑자기 이게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재판 멈추고 헌법재판소에서 토스해가지고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법원으로 보내는 경우에 그럴 때의 심판은 위헌 법률 심판이라 부르고, 그 다음 국민의 일상생활 도중,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법이 이상해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심판 요청해가지고 판단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한다. 자, 사례를 보면, 자,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아주 쉽게 말하면 가족의 중심, 그 가장은 아빠다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또는 아빠 성만 따르거나 이런 거를 이제 폐지해가지고 요즘에는 좀 더 자유롭게 됐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동성, 동본, 금혼법. 금혼이라는 거는 혼인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못해? 성이 똑같으면 예전에 결혼 못했어요. 그 김 이런 커플들이 성만 똑같아요. 친척이 아니어도 결혼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법 자유권 침해다. 폐지.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형법에 있던 내용인데 이거는 일부 내용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일부 바꿔라 라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해서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으로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일을 한다. 다음 세 번째, 정당이라는 게 있죠. 정당이 근데 큰 잘못을 하면 정당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정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활동, 예를 들면 간첩 활동에 가담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어떤 정당이 어떤 전화국의 위치를 뭔가 간첩 활동에 넘겨줬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정당을 빨리 없애야겠죠. 정당은 그 정치적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참정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위협한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죠. 그런 원리로 정당을 해산시켜버리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정당을 없애버리는 해산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네 번째는 권한, 쟁의, 심판. 쟁의라는 건 싸운다는 뜻이죠. 자, 권한, 서로 누가의 권한이 더 큰가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싸우냐?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정부 국가 기관끼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누가 맞는지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싸움에는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린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경기도 평택 그리고 충청남도 당진 여기 사이에 아산만이라는 이렇게 깊게 들어온 바다가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바다가 넓어가지고 여기에 새로 산업단지를 개발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긴 바다고. 근데 행정안전부는 이게 경기도가 더 많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요 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아니 딱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를 조금 주냐? 이거 우리한테 더 줘라 하면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 비슷한 걸 낸 거죠. 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다. 누가 이 알짜배기, 여기 산업단지는 공장들이 들어오고 하면 세금이 많이 우리 지자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게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싸움이 났었는데 경기도와 충남도 간에 요거를 판단해 주는 거. 요런 국가기관끼리의 싸움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준다. 그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탄핵은 신청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걸 탄핵 소추한다고 하고 탄핵 소추권. 판단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 잘못하면은 자를 수 없어요. 그럴 때는 탄핵시켜야 됩니다. 판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탄핵시켜야 돼요. 이건 사법권의 독립에서 지난번에 11번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럴 때 탄핵을 이제 심판한다. 그래서 결정되면 자르는 걸 파면이라고 합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자, 재판 결정 조건은 재판관의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결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런 5가지 헌법재판소의 권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구성원, 누가 이렇게 3명씩 추천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특징 2가지, 국가기관의 간접적인 강제력을 이렇게 법률을 바꿈으로써 행사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특히 5가지는 딱 5개니까 시험에 나오기도 좋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